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내일 재판에도 안 나올 것으로 안전운전을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씨가 건청동과 건승공예품 은행에서 공예품 10점을 가져갔는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공예품들을 관저 입구까지 옮기고 그걸 다시 관저 직원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일부는 망가져서 대통령실이 돈을 물어줬습니다. 손민정 기자의 단독보도.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건청궁에서 주치란과 보안, 백경 소대 등 전시공예품 9점을 빌려갔습니다. 대여 명목은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 그런데 공예품들이 간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였습니다. 같은 달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추가로 빌린 갓, 우리개, 주치란, 월야 선유도 등 32점이 간 곳도 관저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0점 넘게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공예품들을 관저 입구 하얀 단층 건물까지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관저 직원이 옮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건청궁 건축품과 공예품을 관저 어디에 두고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국민들께 발표해야 합니다. 공예품 가운데는 훼손된 브라운 것도 있었습니다. 옥심적비 사주함도 훼손됐고 500m 오상 총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1회 관리 현황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공식 외교 활동 300m 앞 오상 총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특검에 또 불려나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초에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뒤 비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잠시 후 오상 총탄 방면으로 일주일 전 우회전입니다. 출석 당시 취재진을 피하려다 실랑이까지 벌였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오늘은 다른 소환자들과 마찬가지로 2층을 통해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고개만 저었습니다. 공공연사에게 특검 기수로 인사청탁을 수록했습니다. 적격성 보고서 전달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9월 초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비서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5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 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의심하는 금고무기 가액은 190만 원으로 서울 중구 한 상점에서 직접 구매한 사실도 특정했습니다. 3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2022년 3월에 샀고 축하카드와 함께 3월 말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축하카드에 날짜가 2022년 5월로 적혔고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4월 말 잠시 후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법정 대면은 세 번째인데 줄곧 같은 증언을 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인원, 의원이란 용어로 박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도 흔들려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탈의심판에서 비상경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비공수 사건을 줄 테니까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500m 앞 좌회전입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전 당청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첫 이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맞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내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기록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호라를 보면 신빙 글씨처럼 돼 있다며 이를 부자가 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다고 외부의 신빙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실질적인 작성자는 자신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개혁 당시 박종근 전 특정사령관을 보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 순간 의문이 제가 그 당시에 그 토고문에다가 이제 메모를 했던 적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임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 조중력은 맥락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로를 말했고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동의안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했고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말했고 이를 전해들은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순방 첫 일정으로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순방에 동행했던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는 말을 했고 민주당을 비난하며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이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합참차장은 미국 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합참차장이 장관이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전하자 신원식 당시 장관이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냐며 김용현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주요인물조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막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밤새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의원 중에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정해집니다. JTBC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의 범죄 판단이 정권마다 달라졌다며 조작 기소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윗선 개입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기법 살아봤는데 신중하게 판단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 신뢰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게 피해자복 20이 권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재명 당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정장관 역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대형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윤석열 정부의 기차 수사팀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수사팀 전면 교체되면서 교체실 원록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일치하지만 법적 판단이 문제타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것에 있습니다. 이어서 필요하다. 아니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검사는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 잡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밝혀야 할 것은 당 소포기 과정의 외압 여부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라며 이재명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하십시오. JTBC 박사랍니다. 이번 국면에서 여야는 서로 다른 방향의 법안 발의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검찰의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로 있습니다. 한예린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지켜본 여당 지도부가 꺼내든 것 검사 단죄 법이었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마감이 뜯어붙이겠습니다. 직접 검사 징계법을 개최할 공문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현행법상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 등에 따르면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지배인 탄핵을 내리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 제기로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자체를 없애려는 목적의 정치적 외압이 있다며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으로 맞섰습니다.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발의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노리는 게 결국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라는 겁니다. 인권 유죄,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잘못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우리의 공국인님이라고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내일 퇴임식을 합니다. 퇴임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어제 저녁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탄 차량이 대검찰청을 빠져나갑니다. 사의를 밝힌 뒤 취재진을 피해 집으로 퇴근한 겁니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자택 앞에 있던 기자들에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정권하고 반응이 같았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어 전 정권이 기소한 게 혁정권 문제가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불가분하다고 말하기 좋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면직안이 제출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내일 있습니다. 오전에 대검찰청에서 미국의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퇴임식이 끝나는 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질의를 두고 법무부와 노 대행이 서로 다른 입장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부장은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역할을 300m 앞 좌회전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도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아 기자, 황교안 전 총리 심사는 오후 4시에 시작이 됐다면서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후 4시부터 황교안 총리에 대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다시 소셜미디어에 무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다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내란에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2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어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 뒤에 곧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포괄대 소장을 당장 거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현장 속에는 소방실에서 그로인들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대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시간에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한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후에 법원 조사를 거쳐서 지난 11일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번에도 혐의를 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처사라고 보시나요? 제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네, 박성대 전 장관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혐의가 책정이 됐을까요? 네, 특검은 이번에 박 전 장관이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언을 포착했는데 이 문건 내용이 기업 정당화에 근거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 측은 이게 국회 질의에 대비한 자료였다 이렇게 부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고 당시 뭐라고 했는지, 박 전 장관은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는 왜 삭제했는지, 왜 교체했는지 등 이런 것이 묻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과 황정 총리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예, 결과를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수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로 의심되는 유튜버 신혜식 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8월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첫 조사입니다. 신 씨는 배후가 따로 있다면 다른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중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있습니다. 김기현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몇 시간째 열린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애국 시민이 지금 이 서부지방법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경찰은 신 씨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신 씨는 폭동의 배후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인철 변호사를 비롯해 다른 후보 인사의 이름을 줄줄이 냈습니다. 배인철 변호사는 현장에 피켓을 갖다 나눠주겠습니다. 시스타일과 비대위 대거리의 운영장인 박광호에 두고 답을 넘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게시물과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는 나섰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는 5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생각 중에 사람들이 다녔던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했던 신혜식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3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심리적으로 지배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신 씨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고 알리면서 자신을 국민 신고자로 면책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책 신청 부분은 취하해달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이혜은입니다. 신혜식 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정광훈 씨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판단합니다. 국민 저항권 주장을 떠들이고 서부지법으로 가자며 선동해 지지자들을 움직였다고 보였습니다. 실제로 폭동 가담자들은 재판정에서도 전시해 국민 저항권 주장을 결부했습니다.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500m 지하차도 옆자리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하겠습니다. 300m 지하차도 옆자리 경찰 체포영장 진행입니다. 몸으로 체포를 막아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저항권을 밀어야지. 뭐 국민한테 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잠시 후 지하차도 양대부인 옆길입니다. 지지자들은 전 씨의 말에 따라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300m 발안 안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상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그들은 나와 얘기할 분권이 아니라며 선을 넘어서 또 다른 선거를 뚫어갑니다. 잠시 후 발안 안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은 이후 재판정에서 국민 저항권이었다며 전 씨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전 잠시 씨를 후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JTBC 기자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에 극우에서 못 벗어난다는 비판이 당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밖에 나가 비판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현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을 때를 언급하며 이후 중도층에서 반응이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대회에서 당의 결집을 요구하며 부정선거 등 구구적 주장을 이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지난주 광주 5.18 묘역을 찾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 황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것까지 더해 국민의힘은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당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도 여전히가 지휘했던 그 노력들이 당대표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많이 희석되고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힘이 윤석열이고 국힘이 내란 세력입니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탄압 수사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내란 관여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얘기까지 나오자 인권 침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자발적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시기도 다가오면서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어젯밤 11시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수정한 자료를 급하게 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처음 제시했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전화기를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 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우지 탕방에 보내는 보호 담당자와 인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조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TF를 또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지금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지금 완료된 게 있습니다만 TF를 또 하냐는 거예요. 조사를.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밀고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정부는 강한 의지를 밝힌 상황,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정부 목적지 부근입니다. 사실상 미온털이 안내를 종료합니다.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각 부처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조사 TF를 만들어야 하고 1월 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위급 인사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일부 간부들의 성비위 사실을 JTBC가 보도하자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성없는 질문을 일상겪고 성폭력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성희롱 언행은 차마 방송으로 전하기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안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의 통화 장면입니다. 수어로하는 이태원, 농아인 여성 직원을 언급합니다. 비속어와 욕설, 비하가 섞인 통화였습니다. 사실상 성폭력을 뜻하고 공룡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 자체로도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 전입니다. 이런 제보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표현도 반복했습니다. 제가 당황을 하니까 사모님을 못 보냐 미국은 이런 거에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고요. 역시 직장을 잃게 돼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배웠고 생계를 이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많이 끝인 거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또 다른 수어 통역사는 조남재 전 총장이 악수를 한 뒤 내 손 부드럽지 속살은 더 끝내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할 수 없어 서로 몸을 두드린 뒤 대화하는 농아인의 특성을 악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성희롱과 갑질은 일상이었지만 이 간부들은 협회 안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회원은 일자리를 뺏었습니다. 경쟁자가 될 수 있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아예 협회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철이 늑 다운돼 갖고 해롱해롱대는 군대가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계속 밟아버린 거예요. 표현이 쉽지 않아 다소 소극적이고 위축됐던 농아인들은 목소리 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관련 의혹이 소명될 때까지 정의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재입니다. 한 남성이 무대 중앙에 있고 여성들이 뒤에서 춤을 춥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광주의 한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한 건데요. 간부급 공무원들을 백댄서로 쓴 것도 모자라서 공무 목적의 출장까지 쓰고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 광주광역시 북부의 한 대학 운동장에서 두 번을 두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들이 공무원 복구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무대 중앙에서는 한 남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남성 문인 광주 북구청장입니다.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 8명은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모두 4급과 5급 간부 공무원입니다.